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하며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아름다움이 만든 비극.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꼽히는 인물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정치적 통찰력과 강인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지켜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대한 생의 마지막은 화장품 때문에 짧아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16세기 영국의 미의 기준이었던 하얀 피부가 어떻게 한 여왕의 생명을 갉아먹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행의 시작. 하얀 피부는 고귀함의 상징.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귀족 사회에서는 눈부시게 흰 피부가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피부는 노동하지 않는 귀족의 증거이자 순결과 권위를 의미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왕이 사용한 대표적인 화장품은 베네치안 세루스라 불렸습니다. 하얀 납과 식초를 섞어 만든 일종의 염분이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산화납 크림에 가까운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목 전체에 이 납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붉은 입술을 연출하기 위해 수은 광물로 만든 립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즉, 매일 얼굴에 납과 수은을 바른 셈이죠. 납과 수은, 은밀한 독이 되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화장품의 위험을 전혀 몰랐습니다. 납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잡티를 가려주니 여왕뿐 아니라 귀족 여성들 대부분이 이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납은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신경계와 내장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피로감과 불안, 우울증이 뒤따랐습니다. 수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력 감퇴, 불면, 신경질적인 행동.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은 중독 증상들이 엘리자베스의 후기 기록에서 하나씩 나타납니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말년에 겪었던 우울과 신경쇠약 그리고 극도의 예민함을 이 화장품의 독성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면을 쓴 이유. 사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 시작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20살 무렵 앓았던 천연두 때문이었죠. 1562년 여왕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발진에 시달렸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얼굴로서 그 상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납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납은 피부를 망가뜨렸고 망가진 피부를 또 덮기 위해 그녀는 더 두껍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화장층의 두께가 거의 2.5cm, 즉 손가락 마디 한 마디 두께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초상화 속 영원한 젊음.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엘리자베스의 초상화는 사실상 가면을 쓴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공식 초상화를 그릴 때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리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화가들은 여왕의 명령에 따라 주름도 흉터도 검은 반점도 없는 완벽한 도자기 피부로 그녀를 묘사해야 했죠. 그 결과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늘 시간이 멈춘 듯 젊고 고결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뒤에는 납과 수은이 만들어낸 고통과 병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발과 가짜 미소의 여왕. 납 중독이 심해지면서 여왕은 머리카락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머리 가발을 쓰기 시작했죠. 기록에 따르면 말년에 그녀는 귀 주변에만 가늘게 남은 머리카락을 가발로 감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사들의 진료조차 거부하며 자신의 쇠약해진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은 누웠다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며 무려 15시간을 서서 버텼다고 하죠. 여왕의 마지막 그리고 충격적인 전설. 1603년 3월 24일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렇게 서서 맞은 마지막 밤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 혹은 암으로 기록되었지만 현대의학자들은 납과 수은의 만성 중독이 그녀의 신체를 이미 심각하게 망가뜨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녀 중 한 명이 남긴 증언에는 여왕의 시신이 관 속에서 부풀어 올라 폭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적 선전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밀폐된 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발성 부패 현상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즉, 납과 수은으로 오염된 신체가 썩으며 발생한 가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위해 죽다. 엘리자베스가 생애 내내 쓴 화장품은 그녀가 즉위하던 해 끼운 즉위 반지처럼 결국 그녀의 몸을 천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반지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켰고 그 상처로 세균 감염이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여왕의 마지막은 정치적 음모도 전쟁도 아닌 자신이 매일 아침 바르던 화장품의 독성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은 교훈. 놀랍게도 납 화장품은 엘리자베스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최고급 미용제로 팔렸습니다. 납이 독성 물질로 공식 분류된 것은 그녀가 죽고 40년 뒤인 163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비극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해치는 선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나친 미용 시술, 유해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혹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까지 형태만 달라졌을 뿐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엘리자베스 1세는 강한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의 이면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권력의 상징이었던 얼굴이 결국 그녀를 파괴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